그 자금으로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3,100가구, 200가구가 아니라 10,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규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 안 올라갔어야 규제 효과가 있는 건데 막았는데도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는 뭡니까?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나? 큰일 났네. 수위 조절을 안 했네. 네, 따질 겁니다. KB국민은행의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게 서울부터 경남, 강원도, 제주도까지 싹 네. 이렇게 한 바퀴 전망을 해주셨고요. 근데 요약하자면 전국적으로 이제 경기도 전국 이제 전부 다 내년에 불안할 것이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상승하는 걸 바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많은 주택 수요자분들한테는 그게 좀 불안 요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공급 쪽에서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공급 측면에서 이런 뭐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좀 조언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장 제가 두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금리와 공급이에요, 공급. 시장에 지금 계속 공급 불안 문제 때문에 시장의 그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임대주택 뭐 얘기부터 해서 뭐 하나 얘기가 나오면 그냥 계속 그 공급 문제랑 또 귀결이 다 되는 거예요. 네네. 그죠? 임대주택을 확충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신도시 물량이 됐던 아니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됐던 이런 도심지 물량, 뭐 용적률 확대, 다 모든 것들이 다 공급 문제랑 귀결이 돼서 이 공급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시장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급은 우선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병행. 자, 그래서 서울의 도심 문제는 이제 특별히 얘기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공급 비율이 한 8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재건축이 제대로 지금 돌고 있지 못한단 말이죠. 재건축 부담금 면제 단지로 얘기할 수 있는 뭐 반포중구 1단지부터 원베일리라든가 뭐 메이플자, 이 반포 삼총사죠. 그 다음에 이제 청담 삼익, 뭐 알짜 단지입니다. 청담 삼익. 그 다음에 잠실에 가면 잠실, 뭐 미성 크로바 진주, 저쪽 올림픽공원 옆에 가면 이제 둔촌 주공, 이런 우리가 너무나 알면 알짜 단지, 이들이 지금 재건축 부담금 면제 단지예요. 이들이 내년에 분양을 하게, 21년도에 분양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이후에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조합원간 내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분양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재건축 단지는 이제 진행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현재 차후의 공급 물량을 어디서 나올지 예단하기도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 과감하게 재건축에 대한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은 다행스럽게도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호응도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공 재개발 부분을 늘리고, 기존에 이제 뉴타운이 해제됐던 것이 서울시에서 지난 10년간 뉴타운 해제된 게 전체 정비구역의 절반 정도예요. 400개 가까운 이 정비구역이 해제됐어요. 이게 이제 다시 공공 재개발로 일부가 부활하는 거예요, 일부가. 그런 형태로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걸 빼놓고 공급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서울의 공급 확충을.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물론 가격이 일부 처음에 완화를 해서 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재건축을 한꺼번에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경우 이게 시장에 주는 신호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뭐 한 20-30만 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굳이 서울에서 사람들이 주택을 내가 지금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골라가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수 수요의 진정세를 보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예요. 물론 재건축하면 다소 또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이제는 모두가 다 새 아파트 바뀐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안정 효과가 있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재개발은 다행히 공공 재개발, 이 공공자가 좀 재개발에는 맞아요. 재개발이라는 거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이런 열악한 지역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공의 역할이 부여가 돼야 되고, 거기에 특정한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해 주는 게 맞아요, 재개발은. 어차피 재건축은 이 단지라는 그 사업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끌고 가는 게 맞고, 재개발은 공공이 가미해서 가는 것도, 주도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 공공 재개발도 물량, 속도를 과감하게 좀 늘릴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 공공 재건축을 5만 가구를 잡아놨었고,
공공 재개발은 2만 가구를 잡아놨었어요. 84 공급 대책 때. 84 대책 때죠. 그래서 7만 호였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물음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5만, 2만을 바꿔야 되는 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공급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재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집값을 하향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방법이 다를 뿐인 거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자. 물론 규제를 계속하게 되면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늘리자는 그런 이제 주의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하나의 핵심이 이 도심지의 일종의 이제 유휴부지를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이 많은 단지가 어디입니까? 용산 정비창 부지. 가장 뭐 알짜로다가 꼽히는 정비창 부지인데 이 정비창 부지에 이제 당초는 뭐 8천 가구로 했다가 이제 1만 가구로 올려놨잖아요. 그럼 이 물량이 1만 가구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가. 워낙 거의 뭐 정비창 부지의 뭐 한 3분의 1 정도를 활용한다는 건데 이 금싸라기 땅에 겨우 1만 가구밖에 공급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이제 용산 구청 뒤에 유엔사 부지가 있는데 이 유엔사 부지가 뭐 시행사가 이제 이걸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여기에 평당 토지 매입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한 6,700만 원 거의 7천만 원 가까이예요. 그럼 이 가격을 그대로 용산 정비창 부지의 가격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금액만 해도 한 3조 원 이상이면 그 땅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수도권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를 특정 지역을 뭐 택지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껴둔 땅이 어디입니까? 광명시용 보금자리 주택 지구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그 MB 시절에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서 최대 물량인 10만 호, 11만 호까지 계획했었던 부지예요. 그럼 이 부지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10만 가구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이쪽에 개발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만한 또 효과가 없지요. 그러면 당장 옆에 있는 광명 아파트 가격도 안정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집이 넘쳐나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식의 당장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아파트를 1만 가구 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융통성 있게 가게 되면 그 자금으로 3, 4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 자, 이게 안 된다면 최소한 이 정비창 부지 자체에서도 1만 가구를 더 늘려야 돼요. 2배로 최소한 2배로 늘려야 돼요. 최소 2만 가구. 최소 2만 가구.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역시 1만 가구짜리는 태릉 골프장이잖아요. 태릉 CC. 태릉 CC 면적이 그렇게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8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면적이에요. 그런데 둔촌 주공 아파트나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태릉 면적의 절반 정도예요. 둘 다 거의 1만 가구 안팎이잖아요. 송파 헬리오시티는 9,510가구, 그죠? 예, 둔촌주공은 12,032가구가 계획돼 있잖아요. 이 1만 가구짜리잖아요. 근데 땅 면적은 절반이잖아요. 그럼 거기도 2만 가구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용적률로 짓게 되면. 물론 이제 주변에 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뭐 언급이 나오겠지만 어찌됐건 이 토지 면적 대비 서울에 이번에 이제 택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요새 뭐 영끌 매수도 있지만 서울 이 측면에서도 영끌에서 택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이상 택지가 나올 데가 없어요.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운 그 택지를 집중 공급을 해서 물량을 늘려야 되는 게 이 순간 최대의 그 화두가 돼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물량은 그거에 이르지 못하지만 제일 알짜 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용산 캠프킴 부지예요. 근데 용산 캠프킴 부지는 이 너무나 아까운 땅인데 이걸 3,100가구로 공급하겠다고 하니 안타까울 지경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최고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뜻도 아니고 여기야말로 땅을 매각하게 되면 땅값만 평당 1억 원 정도까지도 팔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활용을 해야죠. 자, 이거 똑같은 케이스가 어디냐? 삼성의료원 부지예요. 삼성의료원 부지는 이제 현대차 부지 바로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탄천변에. 여기도 3,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용산과 협사하게. 그 노른자의 땅 또한 주변의 땅값이 지금 1억 5천, 2억을 하는 땅이에요. 그 땅 자체가. 거기다가 공공주택 3,200가구 짓고 말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거는 합리성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를 평당 1억에 팔아야죠. 그 땅을. 주변이 1억 5천, 2억을 하는데 그 1억을 팔아서 그 자금으로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3,100가구, 200가구가 아니라
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꼭 그 땅에 우리가 공공주택, 임대아파트를 넣어야 되느냐. 이거 한 번만 생각을 바꿔서 방법을 변경하면 충분히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서울 조달청 부지 1000가구밖에 안 들어가지만 뭐 반포의 서울 성모병원 건너편 아닙니까? 네. 이 알짜 땅에 1000가구밖에 안 넣는다. 이것도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죠. 그러면 매각을 해서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알짜 땅에 고급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당첨자만 로또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첨되는 순간 2배가 올라가면 그럼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한 겁니까? 당첨자 로또 만들어 주려고 사업한 것밖에 더 됩니까? 네. 자, 10억에 분양 받았으면 이거 20억에 당첨되는 순간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금 부자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이런 알짜 공공택지에서 주택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주택시장 안정이고 공급 물량 확대니까, 이런 과감하게 이거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고, 1, 2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그런 식의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로 보여집니다. 우리 세대의 거의 마지막 그런 알짜 땅들을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공급이 이 도심 지역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사실 8.4공급 대책은 또 이미 발표를 해서 그거를 또 수정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네. 유효부지 활용 같은 것도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재건축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안 심리가 이 정부가 주는 시그널이 먹히지가 않고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사실. 재건축도 공공재건축을 공공자를 붙여서 네. 하기로 했지만 이제 참여 단지가 3천여 가구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게 5만 가구로 사실 예정은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워낙 결국에는 또 공급이 부족하게 된 5만 가구도 만 가구도 채 안 되는데. 5만 가구, 공공재건축 5만 가구, 공공재개발 2만 가구를 예상 세대로 잡아놨는데, 지금 재건축에 참여가 워낙 미미하다 보니 이 5만 가구의 물량이 거의 지금 기대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정책을 변경하든지 방향을 좀 바꿔야죠. 왜냐면 당연히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개발하면서 거기서 물량을 더 늘리는 기법을 써야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울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18.7%예요. 거의 20%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에요. 네. 이 주택 개념에서 뭐가 문제냐면, 총량은 찰지언정 낡은 주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낡은 주택도 집이 100개라면 이 중에 1개가 낡은 주택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새 집을 원하는 거예요. 새 아파트, 새 집. 이런 거의 가치가 높아지고 거주의 편의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환금성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새 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재건축, 뭐 노후된 재개발 이런 주택들이 아무리 많아본들 총량은 100을 채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만족도를 주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서울의 상황이. 물론 서울의 전체 주택 보급률도 96%, 97% 수준밖에 안 돼요. 서울은 96% 수준밖에 안 돼요. 서울은 주택 보급률 자체도. 저는 이제 주택 보급률을 그렇게 크게 뭐 기준 삼지는 않는데 100%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은. 근데 100%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주택의 그런 그 품질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소득 수준이 높은 이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집을 달라는 거죠. 새 집을 달라. 그럼 새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럼 과감하게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이걸 계속 노후주택을 붙들고, 자, 대표적으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노후주택 30년 훨씬 넘은 것들이. 여의도는 40년, 50년 됐어요. 지금 50년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50년 된 아파트예요. 이 50년짜리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도 안 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구 단위 계획도 확정이 안 됐어요. 자, 압구정은 이제 1400가구예요. 이 10,000가구짜리가 그냥 또 40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과감하게 재건축에 대한 방향을 선회해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공급을 확대해서 주택시장 안정이잖아요. 근데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고 재건축 사업을 계속 이제 못하게 하는 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가격이 안 올라갔으면 그게 정책이 유효한 건데 규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 안 올라갔어야 규제 효과가 있는 건데 못하게 막은 것을 가격이 안 올라갔어야 효과가 없는 건데 막았는데도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는 뭡니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차라리 공급량을 확 늘리는 거죠. 방금 이제 언급했던 대규모 압구정이 됐던, 물론 이제 개포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아파트 지구가 이제 개포, 고덕, 이제 고덕은 거의 2만 세대로 이제 변신해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포가 됐던 고덕이 됐던 과감하게 그래도 슬금슬금 바뀌어서 그나마
새 아파트 변신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바꿔서 확연하게 공급 물량을 늘리는, 물론 그 재건축은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만 한 20-30% 정도 물량이 늘어나요. 근데 20-30% 늘어나는 요것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이 100도 새 아파트로 네. 바뀌니까 이게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어느 거예요.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그럼요. 그래서 이게 공급 확정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는 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가격이 안 올라갔으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데 가격은 가격대로 다 올라가고 그렇다고 공급 효과도 없고 이거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네. 때가 됐다로 판단이 됩니다. 네.